네, 시청자 여러분, 한빛레이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뵙네요. 4월 4일 2시 42분인데요. 5,750원 딛고 지금 다시 꼬리 달고 올라와주고 있는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빛레이저입니다. 감사하게 구독과 좋아요, 무슨 상관 있냐고요? 그냥 눌러주세요. 자, 그럼 들어갈 건데 항상 똑같습니다. 한빛레이저의 명분에 대한 지속성, 이게 무슨 매일매일 영상 올리는데 명분의 지속성을 체크하냐? 여러분, 신기하게도 제가 주식 11년 짬 아닙니까? 예. 매일매일 이렇게 할 말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이거 체크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집중 빡 하셔야 됩니다. 시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로 시작할 거라고 오늘 아침에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를 한 게 좀 있어요. 4월 3일 어저께 건데 잠깐 볼까요? 자막 켜놓고 뭐라 그랬나? 삼성전자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움직임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움직임 그 다음에 나올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올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이제 어저께 제가 체크했던 내용인데, 사실 트럼프가 품목별 관세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바로 이렇게 꺼낼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어저께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트럼프가 얘기할 거라고 예상한 적이 없어요. 이거 예상 바뀌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 새끼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반도체 관세를 곧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서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국가가 놀라운 걸 제안하면 관세 협상 열려 있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른 국가라고 했는데 다른 국가라고 한정됐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오더라도 제안을 하면 관세 협상이 열려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냐? 이전에 현대차가 31조를 가지고 4년 동안 투자한다 그랬을 때 트럼프가 옆에 서 있었어요? 안 서 있었어요? 서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 회장이 가가지고 손정희가 가가지고 투자 발표했을 때 트럼프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이재용이 갈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에서도 뭔가 한다 그러면 얘가 반응을 안 할까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현대차는 31조를 갖다 줬는데도 그렇게 말을 들었잖아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차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도체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대차랑 똑같이 얘네 조지아 공장이 있는 것처럼 얘도 삼성전자도 주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거기에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드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라는 엄청난 4천조짜리, 어저께 좀 많이 증발했겠지만 반도체 기업이 있잖아요. 애플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반도체라고 하긴 뭐하지만 디바이스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기술주들이 개 박살났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것 더 이상의 더 악재를 내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미국 내에서도 얘네를 지지해 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궁금한데, 트럼프란 인물 자체가 지금 일단 지수를 개같이 누른 상태에서 나중에 반등이 온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은 반도체 관세 곧 시작된다는 것도 주말 동안 얘기가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가 그거에 관련돼서 보조금 때문에라도 삼성전자 사절단을 파견한다든지 이재용이 직접 간다든지, 이재용이 직접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탄핵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앞에 있었던 내용도 있었다라고 했었죠. 관세를 넘어갔더니 탄핵이 있었고, 이 탄핵 같은 경우도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다 놓고 했을 때 인용이 좀 힘이 실어 있었는데 인용이 진짜 됐죠. 근데 시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죠. 그래도 아까보다 좀 나아졌는데요. 이게 지금 올라갔다 떨어진 거 다 보이실 겁니다. 인용이 됐는데 왜 떨어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 정상이 탄핵 소추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나눴을 때는 부재 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었었죠. 탄핵 소추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 그랬고요. 지금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파면이라고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아니죠. 그렇다는 건 대행 권한이라 해가지고 한덕수가 이제 조기 대선이 되기 전까지, 조기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해야 되는데, 지금 유력하게 날짜가 나온 게 벌써 6월 3일이고요. 5월 12일 정도까지 후보 등록이 마감된다고 했는데, 당장 오늘부터 해서 주말 동안에 여야에서 이제 대선 관련된 출마 의지를 가진 의원들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빛레이저 같이 기술주 중에서도 좀 이제 대형주들을 업고 위에 등 타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힘을 좀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되니까. 근데 정치 테마주가 당연히 다음 주부터 기를 쓰고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미 써니전자 상한가예요. 안철수 관련 종목이죠. 대형 포장 23%예요. 김문수 관련 종목이죠. 그리고 이재명 종목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처럼 정치 테마주들이 또 판을 칠 건데
정치 테마주들 30개가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지수를 받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도 같이 올라가 줘야 우리의 지수를 지켜주면서 다른 종목들의 평균적인 그런 지수의 흐름, 시장의 흐름 이런 거를 지켜줄 수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어쨌거나 이제는 우리는 이게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정치 테마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한빛레이저를 끌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구나. 우리의 탄핵이 인용이 됨으로써 그걸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명분의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한 반도체 관련해서 리스크가 지금 두 개가 다 그래도 투명하게 나왔죠. 주식에서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불확실성이 제일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투명하게 둘 다 오픈이 됐죠. 이제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를 몇 프로를 매기냐, 이제 그거가 관건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지금 다른 워낙에 욕을 처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이 와중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환율 관련돼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환율 이거요, 우리나라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금 관세 가지고 지랄 연명을 하니까 미국 달러가 평가 절하가 돼서 우리나라 원화 대비했을 때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환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의 명분으로 알았으니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전략을 짜려면 수급도 봐야 되고요, 재료도 봐야 되고요, 차트도 봐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일치를 했을 때 저희는 이 종목이 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렇다는 거는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으실 거죠? 저는 주식을 11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1년 정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기법이라는 게 이제 자기한테 맞는 게 생깁니다. 저는 매물대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있지만 매물대가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1년 차긴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대단한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TXR로보틱스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상장한 지 10거일밖에 안 됐는데 보시면 제가 영상을 벌써 24일, 27일, 28일, 31일, 4월 1일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플러스 1에서 6개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남기는 사람이니까 매수를 했든 매도를 했든 다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기록에 대해서 사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건 3월 27일 영상입니다. 앞에도 매수를 여기서 하고 매도를 여기서 한번 하게 했는데 이거는 앞에 거는 빼고 뒤에 거 본격적으로 시세를 먹었던 이것만 27일 영상 시작부터 제가 말하는 게 다릅니다. 반갑습니다. TXR 로보틱스 주주분들, 이제 주주분들이 됐겠죠. 3월 27일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주주가 됐겠지. 무슨 말인가? 제가 매수 타점을 보내드렸다 이 뜻입니다. 11시 9분 3월 27일이라는 시간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매수 타점을 보여드렸다고 했어요. 요 자리죠. 이거는 트레이더로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을 한 다음에 기술적으로 매수를 한 타점입니다. 자, 그러면 매물대를 다 그어드리는 것까지 보여드리긴 너무 많으니까 매도했던 구간들만 볼까요? 제가 요날 매도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재료 때문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TXR 로보틱스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나왔던 재료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다른 로봇이 아니라 이번 산불 관련돼 가지고 소방 로봇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이걸 지나고 말하는 거랑 이 당시에 말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이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3월 31일이죠. 3월 31일 날 제가 뭐라 그랬는지 볼게요. 만약에 오늘 얘가 추가적으로 더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오늘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더 가면.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면 22,800 매물대 라인에서 놀고 있었죠. 그 이상으로 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이 매물대에서 매도를 제가 50% 했다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또 있을까요? 4월 1일 어제 영상입니다. 유튜브 자막 켜드릴 테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찍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오늘 했습니다. 아까 50% 이상 매도하시라고 50% 이상 매도하시라고 말했죠. 보시면은 10시 18분입니다. 4월 1일 10시 18분이라는 거 여기 다 보이시죠? 그렇다면 남은 비중 50%는 언제? 오늘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전량 매도를 보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어저께 여기서 매도를 보냈을 때는 4일 기준 했을 때 40% 수익이었고요. 27,000원 기준 했을 때 5일 기준 했을 때 수익률은 53%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어떻죠? 계속 하락이었고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높은 각도로 고각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를 했다.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이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를 보냈다가 올라가네?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를 한 걸까요?
전략을 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부분이랑 재료적인 부분이랑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처음에 추천했던 이유는 최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싹수가 있다고 했어요. 싹수가 보인다는 건 뭐였냐면 상장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지킬 때를 지켜줬다.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날 매도를 보낸 날 뭐라고 했냐면 얘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기준가가 되는 17,620원 여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깼죠. 근데 깼다가 다시 바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매수라는 걸 했고요. 그 와중에 산불이 계속 커지면서 안 잡히는데 얘가 올라가는데 중국 소방 로봇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는 산불이 안 잡혔는데 눌림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는 산불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 소방 시스템 관련 로봇으로 또 뉴스가 나왔어.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수급은 신규 상장 당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은 있어요. 근데 재료적인 부분이 뭐가 붙었을까? 그게 관건이었을 텐데 이 종목을 단기로 끌고 갈 것이냐 장기로 끌고 갈 것이냐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는 추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급등을 안 했으면 장기로 끌고 갔을 겁니다. 근데 뉴스가 나왔던 게 산불 이슈잖아요. 산불은 복구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단기적으로 이 산불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얘 현재 지금 피해 규모가 얼마고 그거에 따른 추경이 예산이 얼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국회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은 이미 단기적으로 산불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끝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추세를 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뉴스가 나왔다든지 그랬으면은 더 천천히 갔을 거예요. 근데 산불 이슈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고 여기서 매도를 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냅뒀다가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매물대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종목들이 사고 팔고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을 중첩시킨 곳 그곳이 매물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매물대를 뚫으려면은 저항을 뚫는 거고 밑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지지라인이라고 하는데 지지를 받고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깨졌지만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지지와 돌파가 동시에 공존했다가 갭 뛰었다가 또 지지를 받고 돌파가 나오고 오늘도 보면은 매물대를 돌파한 시가에서 분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7,150원이라는 신고가를 뚫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저는 5일의 충분한 수익과 신고가를 뚫을지 말을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반반 치킨에 대한 리스크에 베팅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확실할 때 매도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전략 매도라는 결정을 했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전송하신 제가 저장한 구독자분들 수익 실현 챙겨드린 겁니다. 어디서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잘하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못 사가지고 찰떡같이 매도하기보다는 찰떡같이 매수해가지고 찰떡같이 매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힘드니까 유튜브라는 거를 보게 되시는 거고 그러다가 제 채널 수급체장이라는 채널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영상만 보시는 것도 제가 매물대를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지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님들과 좀 더 같이 함께 한다는 느낌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번호를 공개해서 010-7666-8354 여기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한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에서 잡아드리지 못할 때 오늘같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 무료지 않습니까? 그냥 문자 하나 보내시면 그 다음부터 문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종목 수익 실현하실 때 제 타점을 보내드릴 테니까 못 믿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제가 보내드렸을 때 같이 수익 실현 조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눌리고 있어가지고 종목들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XR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할 거고요. 언제 할 건지는 비밀입니다. 아직까지 자리가 확실하게 올라왔을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밀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5,750원 위에서 놀고는 있는데 추세선을 지켜주길 바라고는 있는데 지금 이따구로 가게 되면은 위협이 될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웬만하면 매일매일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재밌는 게 어저께는 어떤 아저씨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라고 했는데 오늘 제 친구가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친구가 말한 게 맞긴 맞았어요. 뭐라 그랬냐 하면 제가 탄핵 인용 라이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계셨겠죠. 요때 인용이 될 것 같다. 거의 확정이다. 써니전자 사라라고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뭐 당연히 제가 11년 동안 주식했으니까 제 친구들도 제가 주식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톡방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이제 한마디 던져준 거예요. 대신에 이제 플러스 20% 네가 말했을 때 20% 정도 되면 팔아라. 왜냐면 오늘이 탄핵 인용된 D-Day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때서 사가지고 여기가 25%거든요. 그럼 20%예요. 산지 15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15분 만에 플러스 20%가 됐다 그러면 이거 매도한 게 맞아요? 틀려요? 결론적으로 이 새끼 안 팔았거든요. 이 친구는 안 팔았는데 얘 안 팔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상한가 갈 줄 알았대.
예, 상한가 갔습니다. 지금 이제 2시 50분에 이제 갔습니다. 그거 인정. 근데 보시면요, 여기가 25%고요. 여기 눌림이 13%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네가 써니전자를 하고 싶으면, 왜냐면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상한가를 갑니까? 안 가죠. 여기가 25%고 여기가 12%야. 그러면 13%를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 이건 상한가를 갈 거다, 자기 주문을 외우는 건가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지. 상한가가 갈 거니까 뭐 나는 그냥 안철수를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했어. 그럼 오케이. 근데 나한테 단타 달라, 단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던 놈이 알려줘가지고 20%에 팔라 그랬더니 안 팔고, 상한가 갈 거라고 얘기해놓고 12%가 고점 대비 12%가 떨어지는 걸 눈으로 지켜보면서 있다가 뭐 하는 건지 난 모르겠는 거야. 이게 매매인가? 단타의 매매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랑 똑같이 저도 연장선인 거지.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매물대는 제가 갖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놈일 뿐입니다. 이거를 결정을 할 때는 섹터도 있고 지수도 있고 수급도 있고 재료도 있고 뉴스도 있고 기본적인 주도주도 있고 막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매물대에 도착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 내려가지고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매수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기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기법이 어떻게 탄생을 했겠습니까? 쓰라린 아픔과 쓰라린 과거에 쓰라린 상처를, 흉터를 딛고 일어나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여러분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제가 그어드린 거, 여러분들이 그은 거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분석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건 제가 분석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법이 아니라 제 기법이에요. 대신에 제 기법이 먹히니까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그냥 보내셔가지고 제 타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8,000원에다가 그어놨어요. 1번 구독자님, 2번 구독자님이 계신데, 한 분은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신 분, 한 분은 문자를 안 보내신 분이에요. 8,000원에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 매물대를 제가 9,000원에 그어놨다고 칩시다. 그래서 둘 다 9,000원에 팔라고 했는데,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제가 8,000원에 매도하라고 문자를 받았어. 근데 9,000원에 팔라 그랬는데 8,000원 문자를 받아가지고 수급대장이 팔라 그러네, 어떡하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9,000원을 못 갔어. 8,800원에서 떨어졌어. 똑같은 상황이 2번에게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1번은 8,000원에서 매도하라고 했던 그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8,800원을 갖다가 내려오고 있을 때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라고 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9,000원을 다시 찍는다 그런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2번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9,000원을 바라보고 있었겠는데 8,800원을 찍고 떨어져도 다시 9,000원을 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팝니다. 제가 8,000원이라고 보내는 이유가 뭔지 그거는 모르겠죠. 문자로 그것까지 다 구구절절 설명해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1번 구독자님이 나는 9,000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50% 정도만 수익 실현했어. 그래서 90% 갔어. 그럼 이분이 나머지 50%다 매도를 할까요? 안 할걸요. 2번 분도 9,000원 갔을 때 매도 하실까요? 안 할걸요. 감당했던 게 있는데. 예? 이 참 매매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 100억 벌었던 사람 중에서 깡통 안 차본 사람이 없다고 했던 얘기가, 이 심리 라인들을 수없이 겪어보면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타점 받으라고 말씀드리는데 돈 드나요? 구독하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매도를 하고 올라가는 거랑 매도를 하고 내려오는 거랑, 매도를 못하고 내려오는 거랑 뭐가 더 기분 나쁘다고 그랬죠? 매도 못하고 내려오는 게 더 빡친다 그랬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조금만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50% 매도하기 싫으면 30%만 매도하고, 그건 본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추세선을 지켜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선 하나 긋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넘어야 될 산은 7,300원입니다. 첫 번째, 한빛레이저의 상방에 긋는 선 7,300원, 여기를 돌파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 고점을 경신을 하려면 밑에서 길을 모아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관세 때문에 때려받고 탄핵 때문에 때려받고 그랬으니까 이 추세선만 지켜주면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만약에 깬다 그래도, 만약에 시장이 개판 나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래량이 안 질린다는 가정하에. 네, 오늘 또 외국인이 사고 있네. 설마 이거 또 이상한 데서 사는 거 아니겠지.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시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려고 이제 한 거였고요. 아마 저도 이제 매매를 오전에 매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뭐가 재밌는 게 있으면 여러분한테 또 계속 오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어저께 문자 안 보내주신 분들 지금 당장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